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47회 시험을 응시했는데요. 저는 98점으로 1급을 취득을 했습니다. 저는 완전 노베이스인 상태인데 제가 어떻게 공부를 해서 시험 준비를 했는지 전체적인 후기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영상이 다른 한국사 후기들보다는 조금 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최대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이 영상 하나만 보시고 한국사 준비를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알아가실 수 있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한번 시간 내주셔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순서는 공부 기간, 강의 구성, 공부 방법, 이론이랑 기출, 공부 기간 및 기출 공부 기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공부를 하기 전에 여러 개의 후기를 찾아보고 최태성 선생님 강의를 듣게 되었어요. 근데 많은 후기들을 보면은 이제 생각보다 준비한 기간이 좀 짧아요. 대부분이 2주를 공부했던 것 같고 짧으면 일주일이고 진짜 짧으면 3일도 있었어요. 그리고 선생님 OT 강의에서도 강의를 최대한 빨리 들으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저는 제가 완전 노베이스인 상태여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데 그때 국사 시간 때 빼고는 한국사를 접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2주를 공부해서 한국사 준비하는 것은 무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한 달을 준비 기간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교재에서 각 챕터마다 판서라는 게 있어요. 선생님 이론 강의가 총 40강인데 40개의 판서를 이제 인강을 듣고 내용을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한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까지 푸는 게 2주 안에는 저는 불가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 생각이지만 진짜 노베이스인 분들이 2주 이하로 공부를 하셔서 한국사 준비를 하신 거면은 진짜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제가 단기간에 이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한국사를 1급을 취득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한 달의 준비 기간을 잡았습니다. 제가 준비 기간을 한 달을 잡았지만 실제 공부한 기간은 한 달이 아니고 25일이었어요. 실제 공부한 기간은. 이 부분은 제가 영상 뒤쪽에서 저의 실제 공부 기간 및 기출 공부 기간에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강의 구성을 보면은 별별 한국사 심화, 상하, 기출 500제, 7일의 기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저는 상하 강의는 다 들었고 그 다음에 기출 500제 강의는 일부분만 들었어요. 그리고 7일의 기적은 상하 강의를 다 듣고 복습을 열심히 하신 분들은 들으실 필요는 없으세요. 왜냐면 7일의 기적은 이제 판서에서 색칠된 부분, 이제 그 중요한 부분의 축소판이라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이제 판서에서 중요한 내용들만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제가 7일의 기적 강의 한 개를 들었는데 저는 상하 강의를 열심히 공부하고 판서를 다 암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굳이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 아는 내용들이어서 이제 정리용, 이제 복습용을 한번 보실 수도 있으신데 굳이 보실 필요는 없으신 것 같아요. 별별 한국사 심화 상하 강의는 이제 각각 20강으로 총 40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저는 하루에 강의를 2개씩 들었어요. 강의를 들어서 내용을 이해를 하고 복습할 때 판서를 눈에 익히면서 암기를 했어요. 판서가 진짜 잘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이제 판서 내용을 눈에 익히면서 암기를 하면 판서 구조가 익혀져서 어디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기억이 다 나고 암기도 더 잘 되었던 것 같아요. 자세하게 제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냐면요. 통일신라 챕터를 진도를 나갈 때 통일신라 강의 부분을 듣고 내용을 이해를 하고 복습할 때 판서 구조를 익히면서 내용을 암기했다고 말씀드렸는데 판서 구조는 외우려 하는 게 아니에요. 내용들을 암기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익혀져요. 지금 제가 통일신라 부분은 어떻게 암기를 해서 얼마나 암기를 했는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우선 이제 판서가 이렇게 네모나게 있어요. 이제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시대순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부터 이제 통일신라는 무열왕, 백제멸망, 나당연합, 위드 김유신, 최초 진골출신왕, 무열왕, 문무왕, 고구려 멸망, 나당 전쟁, 삼국통일, 상수리 외사정, 식문화, 상대 등 화백회의 약화, 정사한 백제, 고구려 제과회의, 구주 오소경, 구서당 십정, 민정융합, 중원경 서원경, 충주 고구려비, 청주 직지심체의제 민정무서. 그 다음에 또 위쪽을 놓쳤는데 위쪽에는 관료전 지급 노후 폐지, 그 다음에 집사부 시정 강화, 설총 화한계 육두품, 그 다음에 이제 국학 가무사지까지. 그리고 이제 해공왕 이후로 이제 반 나뉘면서 왕권이 이제 약화되는데 이제 선종과 풍수 지리설로 호족들이 생겨난 김원창난, 장보고 법화원 청해진 완도, 견훤, 후백제, 완산주,
후당 5월의 사신 파견, 궁예, 후고구려, 송악, 마진, 태봉, 철원, 광평성, 왕건, 삼국통일, 후고구려. 그다음에 공산전투, 고창전투, 1, 2천 전투, 견원, 왕건 이겼고 견원, 금산살패. 그다음에 원종, 애노의 난, 진성여왕. 그다음에 이제 발해로 넘어가면은 이제 무왕, 문왕, 선왕, 이난, 대응, 건응. 무왕 앞에 대종도 있었고 무왕, 싸울무, 반당, 장문유, 대문예, 흑수, 말갈, 산둥반도, 등주공격. 그다음에 문왕, 친당, 삼선육부, 신라도, 그다음에 중경에서 상경, 천도, 선왕, 해동성국, 오경 15부, 62주. 그다음에 이제 정당성, 대내성, 주자감, 교육기관. 이런 식으로 판서 구조를 익히면서 내용을 암기했어요. 이렇게 판서 구조를 익히면서 내용을 암기하시면 나중에 판서들끼리도 연결이 되면서 전체적인 한국사 흐름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려, 조선 전기, 조선 후기, 개항기, 일제강점기, 현대까지 이제 판서들이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은 문제를 푸실 때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조선 전기랑 조선 후기가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 꽤 있는데 이런 것도 다 해결이 돼요. 개항기 부분도 제가 판서를 한번 이제 큰 내용들로만 보여드리면서 한 번만 더 연결을 해볼게요. 이건 이제 좀 짧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29강부터 32강까지의 판서를 연결시킨 거예요. 또 판서 이제 여기부터 시작하면은 강화도 조약, 개화파, 통리 기무화문, 12사, 이모군란, 갑신정변, 판서 넘어가고 영국의 거문도 불법 점령, 동학 농민운동, 갑오개혁 1차, 2차, 을미사변, 을미개혁, 아관파천, 대한제국, 광무개혁, 구본신참, 동도서기. 또 판서 넘어가고 여기 이제 가운데 부분부터 러일 전쟁, 제1차 한일협약, 제2차 한일협약, 이거는 을사늑이었고, 그다음에 헤이그 특사 파견, 고종 퇴위, 기후각서, 경수육지. 그다음에 이게 이제 뒤쪽에 경제 부분이랑 문화 부분까지도 판서가 내용이 똑같아요. 큰 부분은. 그리고 이제 세부적인 부분만 다른 거예요. 지금 제가 큰 부분만 말하긴 했는데 세부적인 내용들도 다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원래 따로따로 이제 챕터마다 외웠던 건데 이제 내용을 다 아니까 연결이 되면서 개항기 부분 전체를 다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판서를 잘 연결시키면 이제 시기 문제나 순서 문제도 쉽게 푸실 수가 있으세요. 이 사진 문제처럼 한국사는 이런 유형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는데 이런 문제를 쉽게 푸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사 공부하실 때는 연도는 외우실 필요가 없으세요. 저도 연도 외운 거 딱 2개밖에 안 돼요. 어떤 사건이 몇 년도에 일어났다? 임진왜란이 1592년? 이런 건 전혀 알 필요가 없으세요. 연도가 시험 문제에 나오긴 하는데 그것도 순서 넣는 문제여서 이제 연도를 외운다기보다는 판서를 눈에 익히면 충분히 풀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나마 알아야 하는 게 이제 일제강점기 시기인데 일제강점기 시기는 이제 이것도 연도를 외운다기보다는 여기는 판서의 주제? 그 한 챕터가 1910년 저항, 1920년 저항, 1930년 저항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것도 연도를 외운다기보다는 판서를 눈에 익히고 암기를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부분들도 시험에 이 사진처럼 문제가 나오는데 판서들을 암기하니까 어떤 사건, 어떤 단체, 어떤 인물이 이제 몇 년도에 활동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보기가 1930년 저항 판서에 있었으면은 1930년도 판서에 있던 내용들을 찾으면 돼요. 이렇게 판서를 외우는 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실 거라 생각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저는 판서 한 개당 외우는 시간이 1시간에서 2시간이 걸렸어요. 판서가 이제 저처럼 노베이스인 분들은 양이 많다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한국사를 접해본 적이 거의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약간 노베이스여서 그렇게 생각한 거지 양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었어요. 다 지금 생각해보면 조선 후기부터는 약간은 많아지긴 하는데 그것도 조금만 더 투자하면 충분히 다 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사도 많이 외우는 과목이다 보니까 다른 거랑 병행하지 마시고 이제 한국사만 25일에서 28일 정도만 좀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검색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커머리랑 한국사 병행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냥 잠깐만 한국사 투자를 다 하고 시험을 치신 다음에 커마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이런 식으로 저는 상하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상하 강의를 처음에 40강 완강했을 때는 좀 헷갈리는 부분도 많이 있었어요. 저는 약간 시대 흐름이 약간 좀 정리가 안 돼서 많이 헷갈렸었는데 이것도 판서 외운 거 전체적으로 연결을 시키니까 다 해결이 됐어요. 만약에 다 외우기가 너무 어렵고 좀 너무 힘들고 너무 싫으시면은 그리고 시간도 없으시면은 좀
먼저 색칠된 부분이라도 우선적으로 꼭 암기를 해주세요. 색칠된 부분은 시험에 잘 나와가지고 이제 기출문제 공부하실 때 어차피 아셔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저는 판서 내용을 먼저 다 암기를 하고 이제 기출문제를 풀었는데요. 흰색 부분도 기출에 출제된 부분도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꼭 흰색 부분들도 대부분 암기를 해야 되긴 해요. 어차피 기출문제 푸시면은 다 보게 될 내용들이에요. 이제 상하 강의를 다 들으시면은 기출문제를 푸시는데 기출 500제부터는 선생님 강의를 다 들으실 필요는 없으세요. 기출 강의는 틀린 문제나 모르는 선지, 이해 안 간 보기 부분만 들으시면 돼요. 마중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습할 겸 보실 수도 있으신데 굳이 보실 필요는 없으세요. 제가 다 아는 내용들이면. 왜냐하면은 선생님 해설이 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세요. 이 문제가 아까 봤던 문제인데 선생님께서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냐면요. 그냥 송기정 1930년 사건이고 1번 보기부터 일제이액 경성제국대학 설립 1920년, 카프 1920년, 나운규 아리랑 1920년, 근우회 1920년, 조선어 학계사건 1930년.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넘어가기 때문에 굳이 들으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꼭 선생님 강의가 아니더라도 네이버 블로그 찾아보시면은 이제 좀 기출문제 해설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이것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기출문제랑 선생님 강의 병행하면서 같이 봤어요. 그리고 기출 500제 없는 최신 강의들은 유튜버에서도 찾아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기출을 풀다 보면은 이제 판서에 없던 내용들도 나오고 암기를 했는데 보기가 길고 생소하다 보니까 키워드를 놓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기출을 푸시면서 아 이걸 놓쳤구나 알았던 건데 천천히 읽으면서 키워드를 찾아야겠다. 보기를 여러 번 읽으면 키워드를 찾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기출 공부하시면서 터득해 가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사 후기 중에서 이제 기출 공부만 하라는 후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국사가 이제 1급도 80점 이상으로 바뀌었고 전체적인 흐름이랑 내용을 알지 못하면 좀 1급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결국 기출에 자주 나오는 게 판서에 있는 내용이고 기출 오답하는 게 판서를 공부하는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먼저 인강을 듣고 판서를 충분히 외우고 기출 문제를 푸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여기까지가 제가 공부한 방법들이고요. 제가 처음에 공부 기간을 한 달을 잡았는데 이론을 하루에 2강씩 들어서 20일, 기출은 10일을 잡았어요. 제가 한국사 시험 접수를 5월 26일에 하고 5월 28일부터 강의를 듣기 시작해서 6월 18일 때 상하 강의를 다 들었어요. 총 20일이 걸렸는데 이틀 정도는 쉬게 되더라고요. 매일 듣기도 힘들기도 하고. 그리고 상하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조선 후기까지 끝내니까 진짜 기출 문제를 진짜 풀고 싶었어요. 계속 진도 나가면서 판서 암기하고 각 챕터마다 이제 기출 문제 8문제가 있는데 저는 이제 판서를 암기하고 그 문제를 푸니까 대부분이 다 맞고 하니까 자신감도 많이 생기다 보니까 좀 빨리 기출 문제 풀고 싶더라고요. 그래도 꼭 참고 완강하고 기출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6월 19일부터 기출 문제를 풀기 시작했어요. 제가 기출 문제를 이제 46회차부터 34회차까지 풀었는데 솔직히 이 정도까지는 풀 필요는 없으세요. 그냥 기출 6회차에서 10회차 정도까지만 풀어도 충분한 것 같아요. 저는 기출을 6회차 정도 푸니까 1급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 후로 이제 좀 공부를 쉬엄쉬엄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출을 처음으로 풀고 받은 점수가 88점이었는데 기출 공부를 4일차 하니까 이제 새로운 문제 풀면은 계속 고득점이 나오니까 시험을 빨리 보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했어요. 틀린 것도 제가 이제 방심해서 틀리거나 이제 빨리 풀다 보니까 다 아는 내용들이어서 3번이 답인데 4번 체크하거나 보기 부분을 이제 키워드를 놓쳐서 틀려가지고 실제에서 천천히 읽으면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출 공부도 한 4일 정도만 좀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기출 공부 4일차 이후로는 이제 판서도 다 외워가지고 눈으로 가볍게 보고 넘어가고 기출도 틀린 부분만 보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더 풀었는데 솔직히 더 풀면서 계속 이제 합격 점수 나오고 90점 이상 나오니까 이제 더 이상 풀어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이제 제가 실제로 공부했던 기간들이고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공부 기간은 25일에서 28일이에요. 제가 이제 쉬는 날을 제외하고 실제로 공부한 날은 25일이거든요. 만약에 하루에 강의 3개씩 들으시고 이제 판서 충분히 암기하실 수 있으시면은 더 짧게 잡으셔도 괜찮으세요. 이번 시험이 이제 개편된 이후로 첫 시험이었는데 개편이 되었다고 해서 아직까지 이제 문제 유형이 크게 바뀌는 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개편 후에도 일정 기간 기존의 문제 유형을 유지한다고 하니까 시간이 지나면 문제 유형들 새로운 게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신 게 제가 이번에 시험 보면서 처음 보는 유형의 문제가 있었어요. 이 문제가 새로운 문제 유형인데 판서 공부하니까 이제 충분히 다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문제 유형이 바뀐 거지 판서 내용이 바뀐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개편되었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하는 거나 이제 다른 후기들처럼 공부하시는 것처럼 공부하시면은 충분히 이제 합격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후기는 제가 이제 공부한 거를 토대로 만든 거고 원래부터 또 이제 블로그에 자격증 후기들을 많이 써왔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면서도 영상을 어떻게 만들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좀 잘 만들어져서 이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공부 방법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답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그리고 이 말을 하게 될 줄을 몰랐는데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버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에서 최대한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한국사에 대해서 많이 기억하고 있는데 좀 나중 되면 많이 까먹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한국사 공부하시는 분들 준비 잘 하셔서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